순천대와 순천시가 의대 유치 용역 결과와 공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전남도 주도의 국립의대 공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민주노총 산하노조가 설립된 것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사민정 합의를 앞세워 상생협약이 지켜져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들고 나와 정국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유령직원 급여 지급 등 5.18 공법단체들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체 간부 등 25명을 징계 요구하고 41명은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추진 방식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전남 첫 국립의대 설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순천대와 순천시가 오늘 순천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가 과거 시행했던 의대 유치 용역 결과를 공개하면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전남도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작심한 듯 의대 공모 방식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차례에 걸친 의대 용역이 특정 지역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이해 당사자 기관들과 협의와 합의를 거친 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라. 그렇다고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전라남도의 단일의대 공모 방식을 비판하면서 3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모든 영역 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의대 공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락 지역에 대한 건강권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방향을 전라남도가 모두 이행한다면 공모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전남도는 오는 12일 김영록 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노광규 순천시장, 이병헌 순천대 총장이 만나는 5인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가 여전히 용역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반쪽짜리 회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순천 지역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전남도의 단일의대 공모 강행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학 추천 절차에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30년 이상 걸려 어렵게 얻은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 기회를 전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순천 지역에서 발표한 입장문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도민의 염원을 헤아려 이번 공모에 동참해 줄 것을 순천대학교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장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최근 민주노총 산하노조가 설립된 것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사민정의 대합의를 바탕으로 생겨난 사업장인 만큼 35만 대 생산까지 지키기로 한 상생협약이 차질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제1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발표했습니다. 제2노조에 이어 1노조까지 금속노조에 합류하며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는 사실상 민주노총 소속 단일 노조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회사 설립 3년 만에 민주노총 노조의 공식 출범에 대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GGM 현장에서 상생협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 시민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고 저 역시 우려함이 큽니다. 강 시장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노사민정이 합의해 만든 광주형 일자리인 만큼 기업이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의 교섭 요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35만 대 생산대까지 상생협약을 이행하기로 약속한 노사민정 합의의 중요성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거와 복지 지원 등 상생협약을 지키기 위해 광주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임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1년차 기술직 노동자의 보수 총액이 3,7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한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 설립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광주 글로벌모터스. 강기정 시장이 노사민정 합의라는 설립 원칙을 내세워 노조에게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 첨단 3지구에 들어설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이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0년 착공해 올해 말까지 완공 예정인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의 실증 창업동 공사가 6층 철골 작업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시공사의 자금난을 이유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AI 집적단지의 현재 공정률은 60% 수준이며 광주광역시는 새로운 주관 시공사를 선정해 올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단지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평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기후특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6도 높은 15.3도로 지난 1998년 15.1도를 넘어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광주기상청은 지난달 대륙 고기압 강도가 약하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여당과 야당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제정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돼 전국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를 포함한 강경 친명 지도부 포진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최상병 특검법 처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단독 의결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다음 국회에서 줄줄이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행정부의 동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가겠다며 필요하다면 표대결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혁 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개혁과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당의 반발은 거셉니다. 당장 여야가 합의 없이 추진한 특검의 전례는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법으로 추진하면 헌법재판소 제소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이 강대강 대치 속에 힘대결을 앞세우면서 22대 국회도 큰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 국회의장마저 민주당 내 선명성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치가 제 기능을 잃고 정쟁만 커져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버이날 하면 대부분 부모님께 카네이션과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해드리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고물가와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버이날의 모습도 실속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버이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꽃집 앞에는 여전히 카네이션 선물 세트 수십 개가 놓여 있습니다. 꽃 선물 세트 300개를 판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그 절반인 150개도 채 팔지 못할 정도로 어버이날 특수가 옛말이 됐습니다. 오늘 지금 다 팔려야 지금 이 시간에 다 팔려야 되는데 많이 남아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작년에 비해서 절반단데. 한 카드사에서 전국의 성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어버이날 선물로 용돈을 드리겠다는 응답이 92%를 차지했습니다. 용돈 금액은 10에서 20만 원 사이로 준비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30에서 50만 원, 20에서 30만 원 순이었으며 평균 금액은 34만 8천 원이었습니다. 선물의 경우 어버이날을 상징하는 카네이션 등 꽃을 준비하겠다는 답변이 24%였고 건강식품 13%, 의류 6% 순이었습니다. 워낙 물가가 치솟다 보니 저렴한 선물을 구매하는 것보다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실속 있게 준비하겠다는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직접 사는 것보다 용돈을 들여서 부모님이 사시는 게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 불안과 고물가에 형식보다는 실속을 우선시하는 현 세태가 반영되면서 어버이날의 풍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오늘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지역 어르신 1000명을 초청한 가운데 국악을 연주하고 트로트와 마술 공연을 진행하는 등 어르신 효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인 어르신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며 지역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5.18 단체들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단체 간부 등 25명을 징계 요구하고 4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해당 단체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 5.18 공법 3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공법 3단체가 출범하고 총 34억여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뒤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였습니다. 감사 결과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두 단체의 비리 백태가 드러났습니다. 공로자회는 차량 구매 보조금 3,200만 원으로 산 차를 한 달 후 2,500만 원에 되팔아 차익을 별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부상자회는 허위로 직원을 채용해 급여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각각 8개 사항과 9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시민사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5월 정신을 실추시킨 일부 공법단체 회원들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5.18의 가치, 정신 이런 것들이 5.18 단체들에 의해서 훼손됐다고 보고 사실은 충격이고 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단체들은 감사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국가보훈부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 한 관계자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횡령이나 배임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달 중순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단체 간부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41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학살 행위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은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1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위자료 액수를 증액해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계엄군 총칼에 희생당한 여고생의 오빠이자 당시 실종된 딸을 찾아 나섰다가 계엄군에게 구타당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한 여성의 아들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언론차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5.18 44주년 기념식에 온다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개헌을 임기 중 반드시 하겠다고 선언해주는 것이 5.18 왜곡, 폄훼가 반복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전문 내용 중 5.18 정신 또는 이념 문구를 넣고 부마항쟁, 60민주항쟁 등도 병렬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테이저건에 맞고 호송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돌연사한 살인 미수범에 대해 급성 심장사가 우려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압송된 50대 A씨의 돌연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급성 심장사가 고려된다는 부검의 소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킨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은 국가수의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상가층을 철거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3일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입주 예정자 780명 중 85.6%가 참여했고 75.3%가 정밀 안전 진단에 문제가 없다면 상가층을 존치하는 안건에 찬성했습니다.